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의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액수를 모두 국고로 환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 이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 명령을 청구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며 재산의 대부분인 사저의 경우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영순위 동결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출범한 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등 세제 개편안과 예산 편성안에 반영될 수 있는 주요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인상안이 거론되면서 제2의 종부세 파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배당 착오 사태가 벌어진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결제 이행 과정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착오 배당된 주식을 매도했던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회사의 주식 계좌를 넘긴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관리 기로에선 STX 조선해양노사가 오늘 자정까지 노사 확약서 관련 협상을 진행합니다. STX조선은 노사 확약서와 회사의 자구계획 이해관을 당초 마감 시한인 오후 5시가 아니라 자정까지 제출하려 한다며 노조와 노사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장이었는데요.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양시장 모두 조금 상승하는 흐름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을 악영향이 계속적으로 미치면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적 발언까지 덧붙이면서 급락을 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한번 좀 급등하는 가운데 지수 상승을 견인하면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잠시 후 대표님과 함께 다시 한번 시황부서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번 한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저녁인데요. 월요일 저녁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우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지난 주말 일요일 무료 방송 때 갑자기 또 출연하셨더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후 9시 넘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평소에 한 5분의 1 정도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일부러 약간 그런 것도 제가 좀 의도한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전달한 내용이 엄청나게 수준이 높았습니다. 아마 무료 정보로는 그 이상 되는 정보가 올해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달해 드렸는데 앞으로도 제가 기습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일요일에도 분석을 하는 편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잠잘 때 빼고는 거의 분석을 합니다. 뭐라든 갑자기 주식시장과 관련된 게 떠오르면 그걸 해요. 그래서 일요일도 그런 과정으로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또 제가 긴급하게 뭔가 전달할 게 있으면 일요일이 되든 평일이 되든 제가 언제든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말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신 시각에 대한 무료 방송 다시 한번 좀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앞서서 양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오늘 월요일장 상승으로 양지수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상승 추세 전환이면 약, 추세 하락 지속되면 독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양 지수 모두 오늘장에는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 속에서 그 안에 좀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일단 뭐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상승이라면은 약이 될 것이고 추세 하락이 지속되면은 독일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실까요? 네, 오늘의 결과를 제가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과가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기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락을 극적으로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추세 하락이 지속이 되면 현재 추세 하락이거든요. 물론 이건 평택촌놈의 기준입니다. 그럼 이게 독이 될 겁니다. 왜? 나중에 나올 매물만 더 늘어난다는 거죠. 오늘 아마도 하락을 바라는 투자자들은 좀 답답했을 거고요. 상승을 기대했던 투자자들도 약간 좀 갸우뚱했을 겁니다. 오르는 건 좋긴 한데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흐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플러스 양봉이 나왔는데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상승 추세로 만약에 전환이 된다. 그럼 이게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락 방어한 게. 근데 만약에 추세 하락이 지속되면 독이에요. 그럼 현재는 어떻다는 거죠? 추세 하락이라고 봐야죠. 왜? 지속되면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전제가 추세 하락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상승 추세 전환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61선이 121선 이탈하면 이게 하락 추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3월 초순이었는데 현재는 분명히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계속 지수가 올라가서 이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1선을 다시 돌파하게 되면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흐름이 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결국은 다시 흘러내리기 시작한다. 어차피 지금 현재 추세가 하락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매물만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1월 29일부터 3월 5일까지 여기까지가 제가 볼 때는 정상적 흐름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여기까지. 정상적 시장 흐름이었고요. 그 이후부터 오늘까지 이게 비정상적 흐름입니다. 저는 시장을 놓고 볼 때 이게 현재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걸 판단합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정상일 때는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비정상적일 때는 오히려 쉽습니다. 왜? 비정상적인 건 딱 드러나거든요. 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왜 좀 비정상적인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 과정과 원인입니다. 자, 그럼 어떤 순서로 올랐냐? 첫 번째, 삼성전자가 상승해줬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 지수가 나름대로 좋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선물 상승했는데 역시 외국인 매수의 그 영향입니다. 그 외국인 매수가 뭐 어떤 성격이든 그게 추세적이든 단타성이든 그걸 떠나서 어쨌든 외국인이 선물 매수했어요. 그러고 나서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대략 1,400억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오늘 그 개인 외국인 기관 놓고 봤을 때 실제로 프로그램이 주도했다고 봐야 돼요. 프로그램이. 왜 그러냐면은 개인하고 외국인은 던졌고요. 그 다음에 기관도 매수했다고 하지만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올라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형주가 상승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 대형주 상승까지 이어진 이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의 흐름이 왜 제가 이제 이걸 약간 좀 비정상적으로 본다 그러냐면 프로그램이 주도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런 어떤 그 추세적인 매매가 가능한 주체가 매수를 했다 그러면 나름대로 그냥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매수 났다가 내일 똑같은 금액이 또 매도 나갈 수 있고 또 반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달라요. 영역이 다르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차트 잠깐 보시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정상 구간과 비정상 구간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장세가 저는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난해하진 않아요. 오히려 정상 구간일 때가 더 난해합니다. 왜 이때가 더 난해하냐면은 정상 구간일 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서히 올라가고 서서히 내려가는 이런 패턴이 이어지고 정상이기 때문에 정말로 더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비정상적일 때는 딱 표시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어쨌거나 현재 그렇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핵심 포인트가 뭐다? 오늘의 상승이 만약에 이게 추세 전환되면 약이고 반대로 계속 내려가면 독이라는 거죠. 아마도 고점에서 매수하셔서 비중이 높은 분들은 오늘 기분 좋으면서 한편으로 약간 좀 이상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저렇게 빠졌는데 생각보다 하락 출발이 심하지 않았고 아마 놀랐을 거예요. 약간 좀 현재 상태는 제가 볼 때 조금 뭔가 좀 꺼림칙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제가 어제 그 4월 8일 일요일 샌플러스 통해서 이제 평택초등 무료 방송을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전달해 드렸어요. 여러 가지. 북한 변수에 관련된 것도 전달해 드렸고,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의 이제 무역전쟁 관련된 것, 단기 시황, 거시적인 또 시황, 그 다음에 뭐, 또 정치와 경제에 대한 것도 이렇게 전달해 드렸는데, 다 공개해 드릴 시간이 없고, 그래서 하나만 공개해 드리겠는데요.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제가 이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경제와 정치 속성과 트럼프 전략입니다. 물론 이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경제와 정치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죠. 물론 그 이익의 그 어떤 캐릭터는 달라요. 한쪽은 자본, 한쪽은 권력이죠. 어쨌든 이익을 추구한다는 건 똑같아요. 다만 차이점이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명분이 있냐 없냐예요. 정치는 항상 명분을 내세우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예요. 근데 경제는 뭐 명분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에요. 네, 그래서 경제하고 정치가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가 이겁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현재 어떤 상태냐? 트럼프의 표면적 명분은 뭐냐? 무역전쟁을 일으키고 있죠. 지금 중국과 북핵 해결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추구하는 이면적 실리는 뭐냐면 무역전쟁은 제가 볼 때는 본인의 그 재선을 바라는 일종의 정치적인 액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언젠가 그런 말 했었잖아요. 지난주에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어차피 중국하고 만약에 무역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시점이다. 그리고 왜 일으키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솔직히 말해서 전쟁까지 일으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물밑주의라고 협상하고 나서 어떤 그 절충점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바보가 아니냐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주 공개적으로 해요. 이건 뭐냐? 본인을 지지했던 사람들 더 확고하게 만들고 나는 아메리카 포스트 실현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 해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가지고 있다 한들 미국 공격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렇게 치면은 미국을 위협하는 러시아나 중국은 왜 그만둡니까? 특히 러시아 같은 나라는 미국보다 핵이 더 많은데요. 무슨 얘기냐? 현실적으로 그건 어려워요. 다만 북한이라고 하는 명분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중국 견제하는 거예요. 그게 군사적이 되든 뭐가 되든 왜 미래 최고의 경쟁자는 중국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트럼프의 어떤 그 표면적 명분과 이면적 실리는 이런 거다. 그래서 왜 이걸 말씀드리냐? 그러니까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어떤 그 과정이 합리적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절충점을 찾고 적당한 선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한 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길게 늘어뜨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야지 지지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경제 문제를 다룬 것 같은데 명분상으로 보면 근데 이면상으로는 정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안 보여요. 네, 겉으로는. 그러니까 명분상으로는 안 보지만 실제적으로 이면적으로 본다 그러면 국제정치라고 봐야죠. 네, 중국을 견제하는 포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수를 형성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과감하게 예측했을 수 있었던 것들도 뭐냐면 주식시장 내적인 것만 분석한 게 아니라 외적인 것까지 다 분석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을 못하면 절대로 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을 좀 설명드렸고요. 평택초는 정석투자 방송 개편인데요. 어쨌든 단기 시황 제가 최대한 전달해 드리겠고요. 종목 상담을 통해서 무료 교육을 더 강화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의 한말이었습니다. 상승 추세 전환이면 약이고 추세 하락 지속되면 독이다라는 현재 시점의 시황을 다시 한번 한 줄로 정리를 또 풀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시황 분석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매수에 대한 증가 부분도 짚어주셨는데, 자, 오늘장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은 기관 쪽에서 매수세 들어왔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자, 대표님 양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비정상적 외국 상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 종가 기준으로 과연 2450선이 돌파가 되나 안 되나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오늘 시가는 2424였어요. 그걸 종가가 얼마였죠? 2429입니다. 대략 한 5포인트 정도 하락해지기 시작했는데 아마 다들 놀랐을 겁니다. 미국 결과를 보면서 최소 15포인트, 많으면 25포인트 하락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그 사고잖아요. 근데 너무 강하게 하락했다는 거죠. 좀 강하게 하락했다는 게 좀 표현이 그런데 별로 안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플러스 양봉이 되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게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고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이제 코스피하고 동반 상승을 했는데 역시 바이오주 영향이죠. 60일선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거는 코스피하고 연동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코스닥이 아무래도 본류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연동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립니다. 비정상적 왜곡에 대한 상승으로 오늘 좀 출발했고 내일 종가 기준으로 2450선의 돌파 여부를 확인해 보시자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요. 코스피와 동반 상승으로 60일선이 오늘 회복이 된 상황이지만 역시나 코스피와 연동되는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코스피 시장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코스닥 시장도 함께 좀 연관 지어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시황 분석 다시 한번 상세하게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유한 양행이 올라왔습니다. 폐암 표적 치료제 임상 호재 기대감이 급등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GS건설 올라왔습니다.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오늘장도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유한양행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제약주에는 이런 임상에 대한 부분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그런 기대감을 받기 마련인데요. 자, 오늘장의 유한양행은 8% 넘게 상승을 합니다. 8.53% 상승한 25만 4,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최근에 21만 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오늘은 좀 거래량도 터진 상황입니다. 자, 대표님 오늘 지수에 대해서 업종을 이끌었다면 이런 제약바이오주들이 힘입어서 상승을 좀 이끌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은?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수 상승, 제약바이오 상승과 더불어서 이제 제로까지 나오면서 상승해줬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보유자는 즉시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입니다. 왜 그런지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이렇게 급등해줬어요. 근데 그 전부터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 행복 내지는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이 호재가 조금 더 이어진다 만다 이런 고민할 텐데 이미 올라왔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 아래 네오박스 구간에서 지수가 좋았나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오늘 좀 이 어떤 호재성 이런 어떤 재료가 미리 좀 선반영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응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만 원대 초반대부터 꾸준하게 양봉으로 지금의 흐름까지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간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선반영이 됐다라는 그런 분석도 해주셨고요. 보유자에 대해서는 현재 부근에서 즉시 매도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현재 부근에서 따라가지 마시고 관망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살펴드리죠. 다음 이슈
이슈는 GS건설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1%가 증가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 상황인데요. 자, 오늘장에 먼저 종가를 확인하자면 갭상승으로 시작이 되면서 15% 정도 상승합니다. 33,750원 오늘의 종가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GS건설 같은 경우 오늘 상승 흐름이고 또 거래량도 터져졌지만 아쉽게도 음봉으로 마감이 됐네요, 대표님. 네, 보유자는 최대한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해 주세요.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주식 선물 매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오늘 가격이 좀 지난 여름이었죠, 작년. 그때 가격 전에 선비였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분기 실적 좋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반등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일찍이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건설업종 전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업종 지수인데 작년 5월 말 그때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흘러내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자리입니다. 근데 GS건설은 어때요? 보세요. 차이가 크죠. 근데 과연 그러면 앞으로도 건설업종이 좋고 GS건설이 정말 주구장창 실적 좋을 수 있느냐? 그건 좀 장담하기 어렵거든요.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그동안 몰렸던 분들은 최대한 매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추격하지 마세요. 다만 더 간다 그러면 파생 쪽에서 주식선물 매도 좋은 기회다. 여태까지 제가 어떤 특정한 종목을 언급하면서 주식선물 매도하라고 했을 때 뭐 항상 100% 다 적정한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좀 많이 도움이 됐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꼭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S건설 오늘장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일단 갭상승으로 15% 정도의 상승세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승을 적극 좀 활용을 하셔서 그동안 보유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부근 즉시 매도 의견, 최대한 매도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현재 부근에 좀 따라가지 마시고 역시나 관망 의견 드렸습니다. 거기에 주식 선물 매도 부근이라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라는 그런 의견까지 다시 한번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 이렇게 두 가지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유한양행과 GS건설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현대상선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현대상선이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장 계속적으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주가였는데요. 자, 오늘은 일단 5.89%나 밀리면서 4,875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현대상선 첫 번째 관심 종목인데요. 대표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500원대까지 반등을 한 이후에 윗꼬리가 달린 이후 계속적으로 조정을 다시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은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면 제가 좀 약간 훌쩍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러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어제 1월 무료 방송하면서 좀 무리한 것 같아요. 감기는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 감기 걸린 게 17년 전이니까 감기는 아닌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좀 훌쩍거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주세요. 보유자는 홀딩으로 매도하세요. 지금 던지는 거 너무 억울해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아마도 손해보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전에 매수하신 분들 평가 이기겠지만 아마도 절대 다수의 투자자들은 속된 말로 물려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단기 매매하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정 주가로 본다 그러면 여전히 고평가예요. 그리고 기업 내용이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나름대로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일 당장 또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얼마까지 조정받을지 모르겠지만 조정을 받으면 딱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해요. 근데 받으면 단기 매매 하시고요. 여태까지 갖고 있던 분들은 이걸 지금 던지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거를 일단 그냥 멀리 안 볼 필요 없고요. 대충 그냥 작년 가격만 보겠습니다. 작년 가을. 그때 가격이 얼마냐? 8,000원대였어요. 8,000원대. 그 다음에 2015년 그때 가격은 엄청나죠? 그때는 거의 5만원대였어요. 지금 10배도 넘죠, 지금 가격보다.
그 전부터 보면 정말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중장기 보유하신 분이나 아니면 뭐 작년에 매수하신 분이 이제 와서 이거 던진다고 한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건 홀딩이라는 거죠. 근데 없는 분들은 어쨌든 개별주 차원에서 그러니까 비중을 많이 하지 마세요. 이건 우량주가 아니기 때문에 또 투자적으로 보는 건 안 맞아요. 그래서 비중을 작게 하고 개별주 측면으로 한번 노려보자. 저도 당장은 아니고 이렇게 지켜보다가 뭐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중에 한번 매수 사인을 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 이후 매도 시점 잡아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미보유자는 단기 매매에 대한 부분까지 다시 한번 분석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관심 종목 현대상선 알아봤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도 알아볼게요.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떴습니다. 일단 오늘 이 종목에 대한 종가 확인해 볼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오늘자 8.29% 상승하면서 56만 2천 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에 대한 부분도 라이선스 계약 체결에 합의됐고 그래서 또 출시에 대한 기대감까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보유자는 욕심 자제 후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너무 고평가돼 있어요.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 주가 기준으로는 이게 10만 원짜리입니다. 대략 정확하게 말하면 10만 1,800원인데 일단 고평가됐고요. 몇 년 전에 그 한미약품을 보는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자들한테 그랬어요. 아직까지는 이 종목이 그 주식 선물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주식 선물로 등장만 하면 나는 반드시 매도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단기에 매도해서 엄청나게 그 수익이 나왔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물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현재는. 그래서, 있는 분들은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더 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더 간다 한들, 이제는 욕심내지 마시라는 얘기죠. 충분히 올라가는 만큼 올라갔고요. 없는 사람들은 절대 추격하지 마세요. 한번 쏟아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잘 지켜보시다가, 주식 선물로 등장을 하면, 네,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단기 매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수익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우상향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인데요. 자, 현재 부분에서 보유자들 이쯤에서 매도하시면서 수익을 좀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 부분에서 추격 매수 자제하시고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대표님께서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셔서 상담 받으실 시청자분에 한해 두 분을 추첨합니다. 이 두 분께 매주 금요일 저녁 추첨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분께 평택촌홈 아카데미 시청권도 드리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이벤트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4309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삼성 SDS를 매수가 25만 7,500원에 비중 30%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삼성 SDS는 종가 확인합니다. 1.46% 상승하면서 24만 3천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의 오늘의 종가보다 지금 매수가가 좀 높아서 손실을 좀 보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좀 매도 시점을 여쭤보시는 게 손절 처리해야 되시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종목 선정이나 매수가 판단이나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평가돼 있어요. 13만 원대 적정 주가고요. 그리고 매수 가격 자체도 차트로 봤을 때 이 다중고점 형태거든요. 그래서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관망하자. 이렇게 결론 내려드리겠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매물을 다 돌파해야 되거든요. 이 매물을 전부 다. 근데 과연 지금 지수로 보나 업종으로 보나 종목으로 보나 이걸 과연 뚫고 갈 수 있겠냐는 거죠.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무조건 못 간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평가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종목 자체 좀 뭐랄까 좀 적합하지 않다. 현재 장세에서는 그렇게 보시겠고요. 이분이 매수하신 시점이 여기에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5일선 위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버리라고요. 그 종목을 놓쳐서 못 잡더라도 만약에 이제 갈 수도 있잖아요. 더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종목이 되든. 그러면 안타깝잖아요.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습관을 아예 바꾸세요.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확률이 떨어진다. 확률이 떨어지면 투자에 실패하죠. 투자에 실패하면 돈을 잃어버리잖아요. 돈을 잃어버리면 아무래도 돈이 많은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니까 항상 이 점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과 일단 매수가에 대한 접근이 조금은 아쉬운 매매이긴 합니다만 현재 부근에선 상승 시 본전에 좀 처리해 주시고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삼성 SDS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 끝자리 9233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초보입니다. 넥스트칩을 매수가 8,700원에 비중 20%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넥스트 칩은요, 약보합 마감이고요. 6,46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점이 8,000원, 그 직전인 만원대에서 찍고 내려온 이후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손실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초보라고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조언의 말씀 드릴까요? 네, 종목이라든가 매수가 비중보다 초보라는 단어가 더 저한테 이제 각인이 되는데요. 일단 전략부터 짜드리겠습니다. 손절 2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에 감망을 하시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긴데 중요한 거 뭐냐. 일단, 종목 선정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일단 가격 자체가 약간 터무니없어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거든요. 여기서 했어도 문제, 여기서 했으면 더 문제죠. 왜냐면 왼쪽에서 했으면 이건 추격한 거거든요. 오른쪽에서 했으면은 이거는 가지 않을 때 빨리 끊어줘야 돼요. 왜? 급등했다가 밀릴 때는 이거는 손절을 짧게 해야 되거든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기본적인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ABC를 몰라요. 제가 그 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투자 경력이 10년, 20년짜리도 있고요. 한 2, 3년. 1년, 심지어는 아직까지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배운다 생각하면서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확실해요.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해서 2, 3년 동안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만회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해요.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처음에 준비 없이 주식 투자해서 2, 3년 동안 정신없이 한번 돈을 날립니다. 그리고 20, 30년 동안 그걸 찾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녀요. 그리고 처음에 2, 3년 동안 잘못하면 정말 그게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어릴 때는 좀 시행착오 하잖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게 이제 어떤 삶의 어떤 보탬도 되는데 주식 투자는 안 그래요. 제가 그 말씀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돼요. 시행착오를 겪고 이게 회복 안 되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얘기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다면 아는 게 최고입니다. 일단 겪잖아요. 그럼 심리가 무너져요. 그래서 5년, 10년 지나서 주식을 좀 알게 되더라고 하더라도 심리가 조급증이 발동할 수밖에 없죠. 생각해 보세요. 5억, 10억, 20억 날리고 나서 시드머니 몇천만 원 갖고 마음이 어떻겠어요? 조급해요.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막 자꾸 내동매매하고 추격매수하고 몰빵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2,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보라고 하고 심지어 그 얘기까지 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소중하게 아끼는 분들이 있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때 이 방송 좀 보게 만들어라. 왜? 그분이 5년, 10년 뒤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자녀분들 보게 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40대, 50대 초보자분들 10대 때, 20대 때 주식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못했잖아요. 살다 보니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40대, 50대, 60대 분들은 자녀들이 지금 청소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0대들도 있잖아요. 제 방송 보게 하세요. 그 아이가 나중에 주식 투자를 하든 말든. 왜냐하면은 미리 배워두면 나쁠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오래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일단 2, 3년 동안 잘못하고 손실 한번 크게 나잖아요. 그러면 회복이 거의 안 돼요. 거의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조급해져요. 그래서 막 매동매매하고. 그 다음에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저기서 이제 허위 광고, 가장 광고, 과대 광고 있으면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가요.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분야든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라든가 조급증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종목 하나에 대한 수익보다도 제가 또 너무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일단 이 종목 그냥 정리하고 멈추고요. 이 방송 쭉 보고 제대로 배운 다음에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해드린 겁니다. 어쨌든 답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2부 초보자라고 하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에 대한 다양한 조언 말씀 좀 추가적으로 들었습니다. 일단 넥스트칩은요, 상승 시 손절 마이너스 20% 또는 하락 시 마이너스 30%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일단 주식 투자를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시는 말씀 함께 풀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 봅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741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크린앤사이언스를 매수가 18,250원에 비중 20%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크린앤사이언스 종가 먼저 확인합니다. 3.01% 빠지면서 16,1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대표님과도 함께 많이 좀 거론을 했었던 종목인데 일단 18,000원대 매수, 꽤 높은 가격대 매수를 하셨습니다. 대표님, 손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너무 늦게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좀 조급하다고 봐야죠. 조정도 기다리지 않고 들어간 거죠. 본전도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조정 시 재미있어 하시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들어가셨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제 방송을 작년에 안 보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평택촌놈 매니아는 모르는 사람 없죠. 제가 작년에 이거를 매수하라고 얼마나 얘기만 했습니까? 제가 서울경제TV 3월 말에 복귀 후에 첫 강연을 6월에 했잖아요. 작년 6월. 그때 추천한 종목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때 대충 들어갔어도 그냥 100% 다 나왔어요. 지금요. 종목을 그럼 제가 10개 짓겠냐?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성격이 깔끔해가지고 좀 약간 좀 결벽증이 있어요. 그래갖고 막 5개 이상 하면 제가 창피해요. 나중에 그거를 이제 정리해 주는 한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살 거는 저는 정말 하나, 2개밖에 안 드리거든요. 그래야지 강연에 왔던 분들이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20개, 30개 강연에서 줘버리면 그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상 하나 드렸어요. 개별적 딱 하나.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그 논리가 뭡니까? 미세먼지 테마주는 모든 국민이 수혜받는 정책과 법률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박은 아니래도 확률이 높다. 그래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여기서 잡으신 건 뭐냐면 미세먼지 가네? 정말 미세먼지 테마가 괜찮네. 너무 늦게 확인한 거죠. 그러면 너무 늦게 확인했으면 확실하게 120선까지 기다렸다가 이탈되는 거 보고 들어가던가 아니면 작년에 들어가던가 왜 저기서 들어가냐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미세먼지 테마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세요. 다만 과도하게 움직였을 때는 들어가지 말자.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면 사실 매물대가 지금 막 걸려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얘기했었잖아요. 중장기 매물대 다 필요 없어요. 단기 매물대만 보면 됩니다. 급등주는 1개월, 보통 주식은 6개월. 그 단기 매물대가 중요한 거죠. 5년, 10년짜리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린앤사이언스 일단 매수가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단 상승 시 본전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조정 시 재매수 의견 드렸고요. 일단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가격대 온다면 그때 접근 가능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상담 도와드립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7750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해덕 파워웨이를 매수가 7,000원에 비중 50%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해덕 파워웨이 같은 경우에는 8.71% 상승하면서 18,1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해덕 파워웨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추세가 정말 테마주처럼 탄력적인데 지금 시청자분께서 7,0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100%가 넘으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적정 주가 대비 상당히 저평가된 가격에서 매수하셨고요. 차트상으로도 그동안 제가 강의해드린 내용 아주 문제없게 완벽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절반을 일단 그냥 시가에 매도하시고요. 나머지 절반은 여기서 위나 아래나 1,500원 정도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매수하신 과정과 이 선택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차트 이론과 아주 또 절묘하게 잘 적용을 하셨다라는 그런 리뷰도 들어봤는데요. 일단 절반에 대해선 매도하셔서 수익 청산 좀 하시고 나머지는 위아래 1,500원 등락 시 매도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매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봅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9076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소님, 브리지텍을 매수가 6,000원에 비중 3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 하셨는데요. 자, 먼저 오늘장 브리지텍은 3.52% 빠진 약세 흐름입니다. 4,390원에 오늘의 종가 확인했습니다. 네,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흐름입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바닥권 흘러내리고 있고 매수가가 6,000원대인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쉽게 매도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전략을 짜드린다 그러면 손절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에 단타 재매수 하시고요. 사실 손절 시점 이미 늦었죠. 차트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10% 손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제가 볼 때는 손절할 의지는 없어요. 솔직히.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손절을 했다가 다시 단타로 재매수 하자. 왜?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지수 올라갈 때 올라간 것도 아니고 지수가 올라갈 때도 내려오고요. 또 반대로 지수가 내려갈 때는 더 내려갔다는 거죠. 이 종목은 고점이 언제였습니까? 작년 4월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고점이 언제였죠? 올해 1월 하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지수 연동도 안 됐어요. 근데 지수 내려니까 더 내려가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거는 임자 없는 주식이에요. 제대로 이제 좀 관리하는 어떤 그런 게 없다고 봐야 돼요. 매수 주체가 강력한 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대응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수적인 대응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요. 손절은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에 단타 재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5785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CIS를 매수가 2,460원에 비중 20% 향후 전망 궁금해 하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CIS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5% 넘게 탄력적으로 상승하면서 2,51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CIS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고점에서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수익 구간입니다. 대표님 향후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이분도 제 방송을 본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많이 봤으면 이렇게 매수 안 했겠죠.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수익 10% 또는 본전 매도. 그러니까 다시 밀리면 본전 매도하시고 아니면 이제 수익 10% 매도하시고요. 조정 시 재매수하자. 이건데요.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 가격이 여기에요. 그렇다면 좀 무리했죠. 자, 이 종목의 추세는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의 종목은 아무리 탄력적이라도 21선 아래에서 매수하자. 이 검은색이 21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 그건 아니에요.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과정상 합리적으로 매매하자 그랬잖아요. 그 여기서 매수하면 더 낫지 않았겠어요? 현재 매수 가격이 여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평택촌놈이 표방하는 정석 투자는 위험 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대부분 다 수익 추구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시나리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상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이렇게 짜놓고 뭔가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사업을 하든, 무슨, 어떤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도 조차도 그렇잖아요. 근데
머릿속에서는 항상 수익 추구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트는 거예요. 위험 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니까요. 그 마인드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깨닫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위험 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과정의 합리적인 매매라는 얘기예요. 과정의 합리적이라고 해서 항상 수익 나는 건 아닙니다. 손실을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반복하다 보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의는 제가 만들어낸 거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장하는 건데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배우시길 바라겠고요. 적어도 저한테 배우면 결코 쉽게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뭐 반드시 성공한다. 뭐 무슨 급등주를 잡을 수 있다. 뭐 초대박을 터진다. 저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혹세무민이 나는 거고요. 쉽게 실패하지 않는 걸 가르쳐주는 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번 같은 경우 또 다른 시청자분들 명심하셨다가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매매 접근뿐만 아니라 일단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가실 수 있게 그런 팁들 상담해 주시면서 함께 좀 참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CIS 같은 경우에는 수익 10% 또는 본전 매도 후 조정 시 재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끝자리 4838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BH를 매수가 18,200원에 비중 60% 전망 궁금해하셨습니다. 일단 비중을 좀 꽤 실으셨는데요. 오늘장 BH는 5.91% 상승하면서 26,6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BH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 구간에 계신 시청자 분이시고 비중도 60%나 실으셨습니다. 네, 나름대로 뭐 잘 들어가셨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본전 또는 플러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입니다. 이건 이제 단기 전략이고요. 만약에 지수가 강하다. 그러면 좀 중기로 끌고 가세요. 근데 지수가 지금 아직까지는 좀 방향성이 모호하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지수가 여기서 뭐 좀 찌글거리고 다시 밀린다 그러면 이 단기 대응 하시고요. 어떤 경우든 간에 만약에 지수가 상당히 좋다. 그러면 좀 중기로 끌어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짜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대응 전략 말씀해 드렸습니다. 일단 뭐 손절을 본전에 잡아 주셨고요. 그리고 수익을 10%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자, BH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 끝자리 4234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소님 코롱 티슈진을 매수가 6만 원의 비중 50% 진단 원하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티슈진, 코롱 티슈진 종가는 1.39% 빠지면서 45,9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흐름이기도 합니다. 일단 매수가가 6만 원대이다 보니까 손실이 계속 커지고 계시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적정 주가가 상당히 그 고평가돼 있어요. 적정 주가 대비로 해서. 왜냐하면 제가 계산한 적정 주가는 놀랍게도 900원짜리입니다. 900원. 지금 가격대 대충 생각해도 50배죠. 네, 50배. 거기다 지금 이분은 고점 매수하셔서 손실이 크신데,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는 이제 평택초등 적정주가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든 적정주가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네, 어디까지나 좀 주관적인 겁니다. 다만, 그, 적정주가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 자체는 제가 기술 특허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네, 특허 쪽에서 특허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공신력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코오롱 티슈진 적정 주가 확인해 보니까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지 그 부분 비교가 바로 가능한 부분이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30%에 대한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 상담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상담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장이었는데요. 월요일장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의 시작을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과 시황 분석 다시 한번 꼼꼼하게 도와드렸으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어윤학 연구원님과 봉투소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